질문이 있어서 이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세궁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요, 세궁은 당사자입니다. 이거에서 세궁은 당사자, 사람이니까요. 그 당사자고, 그 다음에 중궁은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여기 경우라 그러면 환경에서 관귀가 그 섭제로 그 사람 당사자를 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타이밍이 벗어날 수 있는 의외의 타이밍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연궁이 됩니다. 근데 연궁이 의외의 타이밍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집안에 해당하는 그 1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숫자가 7과 1이 있는데 그 1이라는 숫자가 자수를 뜻하고요. 그 하나 위가 연궁이거든요. 거기는 이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화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화생토해서 중궁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나를 때리는 중궁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궁이 이제 지금 나한테 어떤 형식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이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사자가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있는 글자들 자체도 일단 직부가 있는 거 하나는 괜찮은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다른 글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지금 좋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투파기문능갑 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조금씩 짜집기 돼서 있는 그러한 경우만 있고요. 투파기문능갑 전자책이 나왔다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파기문능갑은 우리 카페 포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유교제각 카페에서 그 기문등갑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것이 이제 투파 포국법 그리고 해담법 뭐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서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밀대법은 그게 가격이 비전서들이 그냥 비전서만 사는 것도 비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그 향초사책 한 60권 가까이를 사야지 비전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그때 이 비전서 구입비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이제 그 오행제 사용법이 나온 책이 그 향초사 책을 한 권도 안 사셨다 그러면 거의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 정도 책을 구입을 하셔야지 아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술책들은 제가 이제 구입한 역술책들이 거의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 투파 관련된 자료들만 해도 뭐 투파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이제 DVD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판매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중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까지 이제 다 구입을 끝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그게 한 DVD 15장에 한 8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15장, DVD 15장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을 내고 이걸 구입 못하면 당신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라고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비전서가 지금 다른 책들 구입 안 해도 구입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비전서 가격 자체로만도 한 100만 원 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 80권에 해당하는 다른 책들을 사야지 이제 비전서를 살 수가 있고, 비전서 한 권 한 권마다 그 사야 되는 책이 목록이 한 70%는 겹치고 30%는 다 달라서 비전서를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투파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의 향초사와 이제 그 투파책들 중에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 권도 없을 겁니다. 다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DVD 자료들도 다 갖고 있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배설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 입문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 특정 문파에 입문이 되는 것도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파 관련돼서 이제 비슷한 자료들 나온 게 국내에서도 다들 좀 비싼 편이고요. 그나마도 이제 그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책에 나오는 그 사용법, 조작법들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외에는 자세히 나온 거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기문등갑이나 역술계통에 요즘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로요. 자, 그러면 천지반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됐고요. 기의백격이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아까 그 지반이 무였고 천반이 기였죠. 그래서 무와 기가 합쳐지니까 기라네요. 그래도 이게 각각 이제 이름들이 다 있고 그 취상들이 다 있는데 그냥 두 가지 글자가 만났을 때 그 기란지 흉한지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조금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벗어나서 이 흉한 운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문반은 똑같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구성반의 뜻이 이렇고 팔신반도 이제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서에 해당하는 건데 그 명징투파는 책 제목들을 보면 이제 그게 뭐에 대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대법, 기문대법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명징투파의 초대 장문인인 매소양공이 직접 그 전한 구결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소양공은 이제 그 공이라고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았지만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 집안이 역술 명가였는데 그 명나라 때였나?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 초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집안이 역술 집안인데 딸이라서 비전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네 집안하고 자기 가문하고 적대적인 건 아니지만 라이벌이 되는 그 문파가 있어요. 근데 그 문파의 그 아들이 병으로 골골했어요. 그래서 이 매소양이란 분이 그 병으로 골골하니까 내가 이제 이 남편감이 오래 못 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점을 쳐서 알고 그래서 이제 그쪽 집안에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고 오술 문파 다시 말하면 이제 도교 문파들에서는 다 이런 기본적인 수명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진해서 자기네 자식이 이제 아들이 얼마 못 살 게 뻔한데 근데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매소양이 이제 시아버지하고 딜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 비전을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전이 끝나니까 자기 아들이 다시 말하면 손주죠. 친손주죠. 친손주한테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전을 나한테 가르쳐주면 그러면 내가 그 당신 손자 다시 말하면 내 아들한테 내가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기에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가르쳐줬습니다. 그 집안의 비전을.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아들이 다 크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번엔 자기 친아버지하고 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비전을 내가 받았으니 그 비전을 줄 테니 우리 집안의 비전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서 두 집안의 비전을 다 갖게 됩니다. 매소양이.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오술대법이라고 해서 이제 명복, 의상산에 해당하는 것을 15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명에 해당하는 것은 명학은 가장 아래에 이제 자미두수, 그래서 자미대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평명리에서 그 자평대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거 위에 제일 그 고급반이 이제 그게 성평
칠정사여 성평대법입니다. 성평회에서 나오는 성평대법. 이렇게 해서 그 칠정사여와 자평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이제 성평회이기 때문에 성평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자미두수, 그 다음에 중간이 자평명리,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성평회가 돼서 이제 그게 이제 명에 해당하는 과목 3가지가 되고요. 근데 점치는 법의 3가지가 가장 기초반이 유김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기문, 그래서 유김대법, 기문대법, 그 다음에 태을신수, 제일 높은 게 태을신수에서 태을대법. 그리고 명법의, 의술에 있어서는 제일 아래가 이제 방제대법,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약을 쓰는 것, 방제대법이 있고, 그 위에 침구대법, 침을 쓰는 방법, 그게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급 단계의 영치대법, 그래서 영치는 영적인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이 수밀 단계에 속하는 것이 항상 제일 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이제 그 앞에 거는 다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점술인데, 시간에 관련된 점술인데, 이제 그 상은 모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학의 제일 아래가 이제 인상, 다시 말하면 이제 수상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이제 양택풍수, 그래서 양택대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위가 그 수밀 비전이 이제 그 음택대법이 됩니다. 그리고 산은 이제 수행법입니다. 산의 이제 가장 아래 단계가 그 현전대법, 현전파얘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정대법, 단정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가 이제 수밀대법 또는 이제 거기가 밀종대법이라고 해서 그 도교 밀종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과목이고, 이 15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으로 배우는 것이 6효입니다. 그래서 6효까지 합쳐서 16과목을 그 대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효대법까지 해서 16대법이 이제 매소양공이 그렇게 두 가문의 역수를 정리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됩니다. 책이 됩니다. 거기에는 구결들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득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자평심득, 기문심득. 그건 뭐냐면 명징투파의 중흥조라고 되어 있는 10대 장문인인 왕문택공이 그 대법에 있는 구결들을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집들이 이제 그 참고서죠. 교과서가 대법이라면 심득은 참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관은 이제 역대 명징투파의 그 장문인 외에 문인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뭐 저도 이제 문인에 속하긴 됐죠. 배사를 했으니까. 문인들이 자기들이 사주를 봐주든 뭐 하든 해서 그런 분석 데이터를 다 그 명징투파 본가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됐다, 어떻다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것이 지관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집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은 교과서, 심득은 참고서, 지관은 문제집입니다. 참서는 장문인들이 그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얻은 그 심득,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문참선, 자평참선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들은 다 이제 그 몇 대 장문인들이 얻은 심득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밀이 이제 명징투파만의 이제 비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 수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문둔갑 수밀에 속하는 것이고요. 오행제 수밀결이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진택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냥 근데 보시면 진택나경이 오목거울이 가운데 들어간 진택나경이 있고 볼록거울이 나와 있는 진택나경이 있습니다. 원래 그 명징투파나 이제 진정기문둔갑 방식으로 입향반과 좌산반을 사용한다 그러면 좌산반은 오목한 것을 사용하고 입향반은 볼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똑같이 볼록거울이 들어간 진택나경만 사용을 하세요. 오목거울은 잘못하면 좋지 않은 기운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문둔갑 그 조작법이 진짜 정묘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목거울을 가지고 그거를 그 밀법을 사용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볼록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볼록형은 기운이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고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서 진택나경 볼록거울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마켓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택나경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문등갑은 지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땅 속에 묻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나경은 아까 황제가 진암차를 처음으로 해서 치우를 물리쳤는데 그 치우를 물리치는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진택나경을 사용하기가 뭐하면 그냥 일반적인 나경, 일반 패처를 사용해도 됩니다. 싸구려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무로 된 걸 쓰셔야 됩니다. 쇠로 된 걸 쓰시지 말고요. 쇠로 된 거는 옛날 직관들 중에 이제 노쇠로 된 거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무로 된 나경이면 그냥 진택나경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 경우에는 볼록거울, 오목거울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한가운데 나침판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택나경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소재란 걸 쓰게 됩니다. 그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길문, 이제 팔문이라서 이제 팔문 중에 길한 문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문은 휴식을 취한다는 뜻인데 에너지를 충전하고 보충하고 기운을 이렇게 기운을 보충한다, 기운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것이 이제 휴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휴문은 이제 겨울철에 씨앗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서 다시 생명이 깨어나기 직전에 그렇게 기를 모으고 있는 씨앗과 같은 모습이 휴문입니다. 생문은 봄에 새싹이 돋듯이 생명윤이 탁 하고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개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생문을 쓰고 개문도 사용합니다만 주로 이제 처음으로 그걸 오픈할 때는 생문의 그 생명력의 처음 터져나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문을 많이 사용합니다.